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명리 공부 재밌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천간의 합의 어떤 합이 어떻게 사주에 적용이 되고 또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앞전 강의에서 천간 합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갑기합은 중정잡이라고 하고 뭐 토로 합화도 되고 이런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만을 가지고 사주 8글자를 딱 봤을 때 천간의 글자에 갑하고 기가 있다, 그렇다고 바로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사주 통변을 하다 보면 이 천간 합이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일간하고 합을 하고 있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하고 연간하고 멀리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갑갑기 이런 모양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실제로 이 천간 합이 사주의 형태에서 원국에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또 운으로 들어왔을 때 천간 합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사주 통변할 때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런 궁금증하고 잘 안 풀렸던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먼저 천간의 합 중에 합이 되는 힘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 서로 가깝게 붙어 있느냐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합력이 좀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같이 붙어 있으면 가장 큰 어떤 합력이 발생을 할 테고, 그렇죠? 연하고 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합력이 약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 또 월하고 시하고 연하고는 좀 가깝지만 합력이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 뭐 방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합력의 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합화, 우리가 갑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기합화 해서 두 글자가 합해져서 변화한다, 그 글자로 바뀐다, 그런 합화가 모든 천간합이 생겼을 때 다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합화가 된다,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합거, 두 글자가 합쳐져서 예를 들면 을하고 그 병하고 신하고 합쳐져서 병하고 신이 합쳐지면 수의 기운이 발생한다. 자, 이럴 경우에 병하고 신이 없어져서 제 기능을 못하는 합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자, 그리고 일간합. 자, 그럼 일간이 갑목이다, 그러면 뭐 시간에 기토가 있다, 이런 경우에 이게 갑기합 토에서 갑목인 내가 없어지고 토로 내가 변하느냐,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쭉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쟁합, 투합. 뭐 쟁합은 어떤 예를 들면은 쟁합이나 투합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갑기가 있든지 갑기가 이렇게 있든지, 천간에 갑기 두 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을경이 있든지 경을이 있든지, 이럴 경우에는 합이 양쪽으로 다 되는지 하나만 되는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갑하고 기가 사주에 원국에 있는데 운에서 갑목이 들어왔을 때 또는 기토가 들어왔을 때 이게 또 합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런 내용이고. 자, 그리고 이제 십성의 천간 합 해석.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천간의 합은 정관과 정제의 합이라고 했죠. 이거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일간일 때, 일간이 갑목이나 또는 기토일 때는 정관과 정제의 합이지만, 내가 갑목인데,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경하고 을이 이렇게 있다. 자,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정관과 정제의 합이 아니죠. 편관과 겁재의 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십성에서 십성, 천간에 일간을 제외한 다른 글자들이 이렇게 합하는 모습일 때 이게 사주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통빙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 합력. 기본적으로는 합력은 년월일시, 예를 들면 사주가 이렇게 있다. 년, 월, 일, 시. 자, 이런 사주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년월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렇게 갑하고 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가장 합력이 잘 발생을 하겠죠.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갑하고 기, 일간을 제외하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원합이라고 해서 멀 원자, 원거리 할 때 원 써서 멀기 때문에 합력이 약하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이런 경우에 일간을 사이에 두고 갑하고 기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합이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 합력이 작용하지만 좀 약하다. 그리고 이 사이에 예를 들면 이렇게 경금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경금은 뭘 극하죠? 간목을 극하죠. 이럴 경우에는 합이 조금 합력이 일어나기가 힘들다. 갑하고 기가 합하려고 하는데 경금이 간목을 극하고 있으니 기토하고 합하려고 하는 간목을 치고 있으니까 간목이 힘을 못 써서 합이 힘들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너무 빨리 말씀드렸나? 잘 이해 안 되시면 한 번 더 돌려보시면 되고,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있다. 그래서 합력은 기본적으로 가까이 붙어 있을 때 합력이 크게 작용을 한다. 멀면 합이 안 된다. 안 되진 않아요. 합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석이 N극과 S극이 이렇게 붙잖아요. 그것처럼 간목이 N극이고 뭐 기토가 S극이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자석은 착 달라붙는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자석은 합력은 있지만 이게 찰싹 달라붙지를 못해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예를 들면 그 중간에 쇠가 있다 그러면 서로 쇠를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붙으려고 그죠? 하겠지만 거기에 무슨 고무가 있든지 플라스틱이 있든지 그러면 이 서로 막고 있기 때문에 합력이 약해지는 것이고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뭐 년하고 시하고 있다 그러면 합력이 미약하게 자기들은 합을 하고 싶어 하는데 중간에 두 글자를 또 뛰어넘어야 되고 궁성으로 따지면 이 초년과 노년이 합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국가와 내 어떤 비밀 공간이 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해외하고 나만의 어떤 그런 그 감춰져 있는 어떤 그런 기운하고 그렇죠? 멀리 있는 기운하고 합을 해야 되는 현상이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원합이라고 해서 좀 합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 사주에도 천간에 합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월이 정이고요. 제 사주가 일간이 정이고 년이 이렇게 임수입니다. 임수라서 정이만 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월간이 뭐냐면 을목이에요. 자, 월간이 을목이다. 그래서 수생목하고 자, 목생화 하잖아요. 그래서 편인, 정관, 정임합을 강하게 하진 않지만 또 이 을목이 중간에서 양쪽의 글자를 극하는 글자가 아니고 또 생해주는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합력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연간에는 정관하고 합력이 발생한다. 일간이 합을 한다는 것은 일간이
그 합되려고 하는 글자를 좋아한다, 집착한다, 서로 따른다, 서로 가까이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잘 쓰려고 한다. 그걸 합쳐서. 그래서 저는 지금 국록을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주대로 합력이 잘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갑기합토 월경합금 중요한데 이 위치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합력이 크게 발생하느냐 약하게 발생하느냐 세냐 약하냐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합과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간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일간이 뭐 임수다, 그렇죠? 그리고 뭐 정화다, 월간이. 그럼 정임합이 돼서 나는 없어지고 목이 발생하느냐, 그렇게 또 설명하시거나 그런 관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일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 생각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사주는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죽든지 내가 사라지든지 해야 되는데, 정임합해서 내가 없어지고 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임수인 내가 정화인 정제를 아끼고 좋아한다 또는 집착한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합하는 게 정제랑 합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정제스러운 어떤 가치관을 취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제스러운 가치관이라는 게 뭐죠? 따박따박 착실하게 꼼꼼하게 이제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그런 어떤 지향을 한다는 것이지, 일간은 합의 돼서 일간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에 봤을 때 정화가 있고 이렇게 임수가 여기 있든지 뭐 연에 있든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정화일주 같은 경우는 정관인 임수랑 합을 하고 있는 상태죠. 정임합해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임합해서 천간으로는 목의 기운을 생성하긴 합니다. 어렴풋이.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는 목이 뭐죠? 식상이죠, 식상. 그렇죠? 식상이 아니라 인성이죠, 인성.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가 지향하는, 내가 따르는, 내가 지향하는 가치관은 정관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 직장을 다녀도 좋고요. 바르고, 정관의 의미는 반듯한 이미지잖아요. 바르고 착실하고 국가적인 어떤 조직에 또 잘 따르고, 그러면서 생성되는 기운이 목의 기운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인성이죠, 인성. 인성의 기운을 생성을 한다. 인성은 뭐죠? 배우는 또 인덕이라든가 문서 이런 쪽으로 해서 인성의 기운이 생성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우리가 사주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은 또 이렇게 격에 보면 합합격이라고 또 나중에 다른 강의에, 저는 그 강의를 하지 않지만, 내가 없어지면서 또 다른 글자들이 전부 다 목을 지향하든 다른 걸 지향을 하면 내가 없어지고 그 격을 아예 합합격으로 본다. 저는 그 이론은 취용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첫 번째 간목하고, 우리가 이게 예가 다 이제 조금씩 다르니까, 간목일간이 그렇죠? 기토가 옆에 있다. 그러면 갑기합 토가 돼서 내가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나는 정제인 기토를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집착하기도 하고, 내가 지향하는 가치관은 정제스러운 합을 하니까 내가 좀 그 돈에 대한, 그쵸? 여자에 대한, 부인에 대한 집착이나 애정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남자라고 하면. 근데 갑기합해서 이게 이제 토가 발생을 하는 거죠. 갑기합 토 합화가 되면, 이 천간의 합화는 일간인 경우에는
이게 합을 해서 그 기운이 천간으로 이렇게 뜬다는 겁니다. 뜨면 내가 아끼는 걸 좋아해서 또 다른 재성적인, 이 토는 무토도 아니고 기토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갑기합 무, 천간이니까, 아니면 갑기합 기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갑기합 뭘로 표현을 했죠? 토, 오행적인 그런 기운을 만들어낸다고 우리가 이제 사주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하고 기가 해서 토, 이 재성의 기운을, 새로운 재성의 기운을 만들어낸다. 이 재성은 편재일 수도 있고 정재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로 특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끼고 좋아하고 하다 보니 그런 또 재물이 또 생기기도 하고, 또 여자 기운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목표, 그렇죠? 아니면 계산적인 어떤 느낌, 그 다음에 어떤 중심, 중립, 이런 기운을 내가 합해서 새로 만들어낸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반대의 경우, 뭐 여러분, 기토일간인데 간목이 옆에 있든지 뭐 이렇게 있다. 그렇죠? 뭐 C에 있어도 상관없고 월에 있어도 상관없는데, 보통 월에 이렇게 놓으면 내가 정관, 기토 입장에서는 간목이 정관이죠. 그러니까 기토 입장에서는 간목 정관을 좋아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관을 따라하지만 나는 내 본연을 잃지 않고, 기토가 음간이니까 실리적이고 이렇게 조금 손해보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이득을 다 취하는 게, 만들어내는 게 또 음간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를 아끼고 좋아하고 정관스러운, 합리적이고 바르고 반듯한 것을 좋아하고, 직장이라든가 어떤 관에 종속되고 관을 잘 따르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결국에는 내 기운을 강화시키는 대로 쓴다. 왜냐, 토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이제 을경합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간목이 있고 을목, 을경합금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일간. 자, 을경합 하면 금이다. 자, 경금, 숙살지기의 경금이, 그쵸? 맺고 끊는 거 확실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경금은 어떤 물상적으로도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이 금속 또는 원석, 그쵸? 철광 뭐 이런 거를 뜻하기도 하고, 좀 맺고 끊는 게 강합니다. 경금의 이미지가 숙살지기라고 해서. 그런데 을목, 부들부들한 화초, 연약한, 그렇죠? 조금 파릇파릇한, 솟아나는 이런 을목을 또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경금은 을목이 옆에 오면 사죽을 못 씁니다. 꼭 껴안는 거죠. 쓰임새가 또 이제 경금이 을목을 만나면, 이 경금은 이 정화가 옆에 있어야, 이렇게 정화가 있어야, 이게 이제 경금한테는 정화가 정관이죠. 이 다듬어지지 않은 경금 원석을 이 불로써, 열로써 재련을 어떤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 경금은 또 을목이 있으면요, 그렇게 조금 연약하고 부드러운 걸 좋아하면서 새로운 금의 기운, 그렇다고 나를 잃지는 않아요. 잃지는 않지만 조금 경금의 모습이든 신금의 모습이든 나를 돌아보는, 그쵸? 어떤 비견의 어떤 기운을 또 형성을, 비겁의 기운을 형성을 하는 게 을경합이라고 또 할 수가 있어요. 을경합이다. 반대의 경우는 을목이 있는데 경금이 있어요. 자, 을목은 경금을 또 좋아하죠. 그렇죠? 나는 부드럽고 약하고 하니까 뭔가 좀 강하고 센, 그렇죠? 좀 이제 정관이죠. 또 경금은 강하고 세지만 이 조직에 몸담고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의 남자를 을목이 가서 껴안습니다. 그러면 경금은 마지못해서 같이 꼭 껴안죠. 그러면서 새로운 경금인, 새로운 금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어쨌든 이 경금은
을목을 만나면 그래도 막 나가는 그 강한 경금의 숙살 기운을 조금 순화시킨 금의 기운으로 나를 돌아보는 비견의 비겁의 어떤 기운으로 순화를 시키는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병신을 보면 의미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병화하고 신금을 볼까요? 내가 병화다. 그럼 신금이 옆에 있다. 자, 병하고 신하고 합쳐지면 수의 기운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 병화 입장에서는 병신합 수 하니까, 병화는, 빛이고 태양이고 만물을 주재하는 어떤 그런, 지도자 역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밝게 빛나니까 뒤끝이 없고 예의를 중시하고 어떤 그런 일간,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일간인데, 이 신금을 또 좋아합니다. 신금을. 그러니까 신금은 이미 완성된 보석이자, 그렇죠? 선별된 씨앗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정제된 귀금속이든 귀한 존재입니다. 좀 날카롭고 까칠하긴 하지만 그것을 이 신금은 또 옆에 나를 비춰주는 태양빛이 있든, 그렇죠? 서츄라이트가 있어야 보석이 빛나는 거죠. 그래서 병하고 신금은 서로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새로 생성하는 기운은 수의 기운을 생성한다는 겁니다. 그럼 수는 병화 입장에서 관성이죠. 관성. 정관도 아니고 편관으로 딱 규정되어지지 않지만, 그럼으로써 나는 정제를 좋아하지만 나는 그래 좋아하면서 새로 만들어내는 기운은 관성의 기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는 좀 스스로 통제받고 조절력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관적인 내 새로운 브랜드라든가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 생성해내니까 그런 쪽으로 또 지향하게 되는 겁니다. 병신합 수라는 게. 또 반대의 경우에 보면, 자, 신금은 내가 빛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했죠? 빛이 필요합니다. 서츄라이트, 태양빛, 반짝반짝 내가 빛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병화를 옆에 두면 꼭 옆에 두고 놔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좀 비춰줘. 나 너 좋아. 너도 나 좋아하지? 우리 껴안자 해서 껴안는데, 병신합이 이렇게 신금이 일간이면 기운이 수의 기운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간 입장에서는, 자, 금생수 하니까 수는 신금 입장에서는 식상의 기운이죠. 식상. 그러면서 내가 좀 까칠하고 빛을 좋아하고 관성을, 그렇죠? 내가 이 신금이 또 병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름 까칠해도 어떤 조직에 몸담거나 그래도 나름 바른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지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금생수 하니까 뭔가 펼쳐내는, 드러내는 식상의 기운을 또 새롭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병신합수, 그 다음에 정임합. 정임합목 아까 정음은 했고 무게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개수가 있다. 무토다. 자, 무게합 보면 무정지합이라고 하는데 큰 산에 어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뜨거운 이 달궈진 뜨거운 산 또는 대지가 이 습기를 만나면 올라가죠. 뭉게뭉게. 그렇죠? 그게 이제 무지개가 되기도 하고 그런 물상으로 볼 수 있는데, 무게가 합을 하면 화의 기운을 생성을 합니다. 화의 기운이 생성이 되는 것이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일간이니까.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는 화가 인성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무토는 옆에 개수가 있으면 개수를 지향을 합니다. 개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는 뜨거운 산이고 갈궈진 가마솥, 그렇죠? 무쇠솥이니까 습기나 나를 식혀줄 개수가 필요합니다. 임수가 있으면 너무 큰 물이고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내가 순간적으로 확 찌그러지면 무토 입장에서는 또 그게 달갑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적당한, 착실한, 시간적으로 점진적으로 날 천천히 식혀줄 수 있는 개수를 좋아해서 결국에는
다시 화의 기운을 생성을 합니다. 그렇죠? 화는 무토한테 인성의 기운이죠. 화생토 하니까 그러면 새로운 어떤 생각, 그렇죠? 새로운 어떤 뭐 도덕심이 될 수도 있고요. 공부, 문서 이런 것들이 재성이랑 합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무게합의 어떤 작용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대로 뭐 개수가 이제 무토를 하면 개수 입장에서는 무토가 큰 산이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렇죠? 무토는 뭔가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큰 산 같은 존재니까 관성을 끌어안습니다. 개수는. 그러면 개수 입장에서 옆에 무토가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그렇죠? 정관, 반듯한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모습이고, 화의 기운을 생성하니까 새로운 또 재성, 새로운 목표감, 그 뭐 이제 능력, 그렇죠? 계산 능력, 돈, 여자, 뭐 이런 것들을 또 생성할 수 있는, 그렇죠? 개수 남자라면 그런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궁리해 보셔라, 좀 생각해 보셔라 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일간의 합은 나는 잃지 않지만 어떤 새로운 기운을 생성을 한다. 이게 지지에, 예를 들면 지지에 그런 기운이 더 있다. 그러면 자, 무게합을 다시 보면 강하게 발생하느냐 약하게 발생하느냐, 그 차이는 지지가 받쳐주느냐 안 받쳐주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 지지가 개 4다 4. 보시면 4 있고 이렇게 무 5가 있다. 자, 이런 기운 같은 경우면 지지에 받쳐주는 화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무게합 화가 더 강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화기운이. 근데 예를 들면 뭐 이게 4, 5가 아니고 뭐 신이다, 개해다, 그쵸? 그러면 무자다, 뭐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화기운이 강하게 발생하는 게 약하겠죠. 이것도 이제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사주 해석이나 통변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의 수나 다른 글자의 간섭이나 지지의 간섭, 옆에 글자의 간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주가 해석이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는 않지만 나름 이런 논리와 원칙과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익혀나가면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자, 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보면 병화가 자 있다. 사주 해석의 팀 병화가 있고, 그렇죠? 여기 신금이 있어요. 옆에 또 이렇게 무토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여명이다, 여자라고 치면 이 해석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천간합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병화가 이 여자분은 좀 화통한 거죠. 화통하고 이제 좀 잘 드러내고 뒤끝이 없고 예의를 중시하는 그런 분이 내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재성입니다. 돈, 그렇죠? 이재 능력, 따박따박 하는 정제를 쫓아요. 병신 앞에서 이 재성을 쫓다 보니 옆 뒤에 시간에 뭐가 있죠? 화생토하니까 이게 무토가 이제 식신입니다. 식신. 여자한테 식신은 뭐가 됩니까? 육친으로는 자식이 되죠. 그러다 보니 이 여자분의 인생의 가치는 보통의 어떤 엄마들은 자식들, 그쵸? 모성애가 발동을 해서 자식을 1순위로 두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식은 알아서 크는 거고 나는 낫고 나는 그냥 돈 벌고 내 재미, 그쵸?
또 뭐 재성이 재미니까 재미를 쫓는 거에 집중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돈 벌고 뭐 재미를 쫓다 보니 자식을 좀 등한시 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 해석은 다양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자꾸 연구를 해서 고민을 해봐야 실력이 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일간, 그러니까 합력, 합건은 다음 시간이고, 일간 합이 있을 때 새로운 생성되는 기운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합화의 조건, 그쵸? 합화와 합거에 대해서 제가 또 강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